몇 달 전만 해도 걸그룹 피프티에 관한 글들은 찬사들로만 가득했습니다. 아이돌 시장에 뛰어들기 전부터 이미 베테랑 제작자였던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의 전방위적 활약, 피프티 멤버들의 음악에 대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활동 의지 및 계획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공을 눈앞에 두고 꼼꼼하게 두드려 보았어야 할 돌다리를 이들은 거의 부숴버렸고, 날개를 펼쳐 창공으로 날아올라야 할 시기에 이들은 반대로 날개를 꺾고 지상으로 곤두박질 치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겨우 알을 깨고 세상 빛을 본 무명 아이돌 그룹에서 일약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뻔한 피프티를 둘러싼 소속사와 외주업체 간 법적 다툼은 지금도 진행형인 상황입니다. 전홍준 대표가 멤버들을 강탈해가려고 한다고 주장한 외부 세력은 이젠 모두가 아는 어트랙트의 외주업체 더기버스와 회사 대표 안성일입니다. 아직 분쟁 중인 일이라 명쾌하게 진실을 운운할 순 없지만 적어도 여태껏 나온 진술과 자료들만 봐도 이 사태는 피프티 쪽에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는 듯 보입니다. 어트랙트 측은 용역을 줬던 더기버스가 업무 인수인계를 지체하고 메일 계정을 삭제하는 등 그동안 피프티와 관련된 자료를 없앴다며 앞서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의 3인을 고소했었는데요. 더기버스 측의 메일 삭제 정황이 담긴 증거들이 하나둘씩 드러나며 다시 한번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삭제된 메일 가운데에서는 주요 스케줄이나 피프티 멤버들의 광고권 등이 있었다고 어트랙트 측은 주장 중인데요. 이메일 속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에 따라서 향후 재판의 향방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결정적인 추가 자료가 공개되었는데요. 연예부 기자 출신 유튜버는 지난 4월 26일 진행된 화장품 광고 계약건이 있었다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버는 화장품 광고 계약건을 진행한 회사는 일본계 회사였다. 이 회사는 현지에서 애니메이션과 캐릭터를 중심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상장사로까지 발돋움한 회사였다. 특히 모 그룹이 국내에서도 잘 알려진 현지 굴지의 방송사였다. 이 업체가 한국과 일본의 광고 계약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화장품 광고 모델로 피프티 멤버들을 추천한 사례였다. 광고뿐만 아니라 이 회사는 일본 현지의 워너뮤직과 업무 제휴까지 맺고 있는 회사라는 점에서 이 건이 성사만 된다면 홍보와 경제적 이득을 모두 챙길 수 있는 사안이었다라고 놀라운 사실을 전했습니다. 이와 같은 광고 제안 건이 이메일을 통해서 이뤄졌던 것인데요. 당시 어트랙트 이메일 계정을 확보하고 있던 더기버스의 B이사는 이메일을 통해서 이러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B이사는 독단적인 결정을 내리죠. 그리고 그 결정은 바로 광고 제안 결정이었습니다. 당시 B이사가 공유했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아이들 랩 트레이너였던 선생님 통해 지인 연결받았습니다. 화장품 브랜드 모델건 제안입니다. 현 시점은 어려우니 다음 시점으로 잘 거절하겠습니다. 여기서 쟁점적으로 볼 수 있는 사안이 있는데요. 먼저 멤버들의 위약벌입니다. 멤버들의 활동 기간 동안에 매출이 많이 잡히면 잡힐수록 위약벌이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멤버들이 활동하는 6개월 동안 6억 원이라는 매출을 올렸다고 가정을 해보면 매달 월 평균 매출이 1억 원이 됩니다. 이 경우 멤버들의 남은 계약 기간이 6년 6개월이라고 보았을 때 이 평균 매출액 1억 원을 남은 계약 기간에 곱하면 78억 원이 됩니다. 즉, 손해배상금과는 별개로 78억 원에 달하는 위약벌이 형성된다는 의미이죠. 만약 이 광고 계약건이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면 멤버들 입장에서는 위약벌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 광고 계약 불발은 결과적으로 소속사를 나가고 싶어하는 측에 유리한 결정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멤버 아란이 수술을 받은 시기는 5월 초인데요. 이 수술을 통해서 무려 2달 동안이나 멤버 전원이 활동 휴식기를 갖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멤버들의 활동뿐만 아니라 더기버스에서 일방적으로 광고 제안을 거절한 셈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내용들이 어트랙트의 누구와도 상의 없이 거절됐다는 것입니다. 외주 용역업체의 이사가 독단적으로 광고 제안을 거절했다라는 것이죠. 만약 어트랙트 측에서 사전에 이와 같은 광고 제안건을 알았다면 과연 진행했을까요? 이에 어트랙트 측의 답은 안 할 이유가 없다였습니다. 만약 멤버들이 아프다면 그 시기를 조율하면 된다는 입장이라는 것인데요. 더욱이 이번 건의 경우에는 단순히 광고 제안건 뿐만 아니라 일본 현지 활동까지 전개화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제안이었습니다. 더기버스의 안성일 대표는 앞서 B이사가
독단적으로 광고 제안을 거절한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올해 3월경 전홍준 대표에게 광고 및 해외 활동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신중하게 하기로 보고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 대표도 동의 및 승인했다라고 답했었습니다. 하지만 전홍준 대표 측은 신중하게 진행하겠다는 보고를 받은 적은 있다. 하지만 개별적인 광고 제안건에 대해서까지 어떻게 일괄적으로 거절하라 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며 안성일 대표와는 사뭇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한 어트랙트 측 직원은 6월 16일에 더기버스의 B사를 통해서 관리자 이관을 받았을 때 이미 계정 6개가 삭제되어 있던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인수인계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은 흔하게 일어나지 않는 일이기에 계정을 삭제한 것 자체가 업무방해 의도가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또한 회사의 승인 없이 삭제를 하는 경우 자체가 말이 안 되며 삭제된 6개의 계정에는 B이사를 제외한 안성일 대표와 5명의 계정이 삭제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관리자만 계정을 삭제할 수 있는데 이를 관리자였던 B이사가 삭제를 한 것인데 외주 용역업체인 더기버스의 B이사가 어트랙트의 허락 없이 삭제했기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다행히 복구를 시도하자 삭제되었던 메일이 일부 복구되며 단독으로 광고를 거절한 내용의 메일이 발견된 것입니다. 애초에 전홍준 대표가 5월경 더기버스 측에 공식적으로 업무 인수인계를 요청했을 당시 더기버스 측에서는 차일피일 인수인계를 미뤘습니다. 그때 당시 더기버스의 인수인계를 담당했던 B이사가 어트랙트 측에 자료가 꼬일 수 있어서 인수인계 과정이 늦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이들이 관리 프로그램으로 사용했던 구글 스페이스에서 자료가 꼬일 수 있다는 말은 처음 들어본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또한 유튜버는 한 가지 더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한 유튜브 채널에서 자신과 어트랙트를 희화화하면서 전적으로 더기버스 측에 서서 어트랙트를 비난하는 곳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채널에서 설명하는 자료들이 더기버스 측에 조력이 없다면 알 수 없는 내용까지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더기버스는 이렇게까지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고자 익명의 공간에서 반전 여론을 시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가 하면 어트랙트가 최근 진행한 펀딩에서 다소 무리한 투자 조건을 제시했던 사실이 발견되었다는 기사도 보도되었습니다. 발행하는 전환사채의 최대 90% 콜옵션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하는데요. 업계에 따르면 어트랙트는 지난 6월 총 20억 원의 외부 자금을 수혈했습니다. 어트랙트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전략적 투자자인 예스24와 한세실업이 10억 원어치씩 인수하는 구조를 짰습니다. 당시 투자 전 기업 가치는 600억 원 수준으로 전해졌는데요. 지난 3월 시드투자 유치 당시 인정받은 기업 가치와 비교하면 3달 만에 몸값이 3배나 뛰어 올랐습니다. 그러나 보도에 따르면 어트랙트는 벤처 캐피탈을 비롯한 재무적 투자자들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특히 최대 주주의 지분 희석을 방지하기 위해 요구한 콜옵션 비중이 90%로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어트랙트의 기업 가치가 이 같은 구조적 한계를 극복할 정도로 폭발적인 성장을 하지 못하면 펀드 수익률과 관리 보수에 악영향만 끼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가장 큰 문제로 꼽는 것은 피프티 멤버들이 상황에 대처해온 모습입니다. 그들은 이제 겨우 곡 하나를 히트시킨 신인입니다. 아직은 소속사에 기대야 하는 존재이고 회사와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 신뢰관계를 가져가야 하는 입장이죠. 자신들 말처럼 지금이 그룹에게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 알고 있다면 더 그랬어야 합니다. 그러나 먼저 그릇을 깬 건 그들입니다. 물론 깰 수는 있습니다. 단, 그건 자신들이 그럴 수 있을 만한 커리어를 쌓고 회사에서 독립해 스스로의 예술 세계를 펼쳐나갈 능력이 될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데뷔 9개월 차 걸그룹이 아직 자신들만의 음악 색깔을 확립하기도 전에 만인이 이해하기 힘든 이유들을 들어 물심양면 지원해온 소속사의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는 건 상식적으로도 도의적으로도 납득하기 힘든 일입니다. 아니면 소속사와 분쟁을 일으킨 기존 국내 아이돌 그룹들처럼 피프티도 명백한 피해자로 인식돼 대중이 자신들 편에 선다면 얘기는 또 달라지겠지만 이건 그것과도 다른 전대미문의 사례라는 점에서 상황은 여러모로 피프티에게 불리합니다. 통수돌 같은 감정적 빈정거림은 지양되어야 하겠지만 그만큼 지금 여론은 누가 봐도 전홍준 대표 쪽으로 기울어 있고 법적 진실 이전의 도의적 차원에서 피프티 측의 대처는 이미 선을 넘었다는 게 팬들 사이 중론입니다. 물론 아직 모든 게 끝난 건 아닙니다.
전 대표는 피프티 멤버들이 마음만 돌린다면 언제든 회사와의 미래를 좋은 그림으로 그려나갈 여지가 있다는 걸 애둘러 알렸습니다. 그리고 오는 8월 9일 피프티가 어트랙트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 조정기일을 비공개로 열립니다. 아마 이것이 피프티에겐 이 사태와 관련한 마지막 기회가 될 것입니다. 과연 이번 사태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계속해서 지켜보며 앞으로 같은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